이 부분들은 일반 칫솔로 닦으실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껴나오셨는데 앞니는 이렇게 칫솔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솔로 좀 닦는다는 기분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예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양치질만 갖고는 치아를 제대로 닦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요즘도 그거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쓰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게 정말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양치질을 할 때 이 씹는 면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쪽 부분들은 어느 정도만 양치질을 해도 다 잘 제거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와 이 사이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일반 칫솔로 닦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쪽이나 뒤쪽 부분은 평생 이 한 번 안 닦은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이 충치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같이 썩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같이 썩다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요. 위에서 봤을 때는 멀쩡하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치과에 밥 먹다 이 깨졌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음식물이 단단해서 이를 쪼개는 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옆으로 충치가 갉아먹어 들어가면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치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치실을 사실 때요, 실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리본처럼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옆은 얇지만 납작한 치실을 쓰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한 30cm 정도 이렇게 해서 검지에다가 묶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지에다가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묶이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셔갖고서는 음식물 찌꺼기를 빼내시는데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양치질이기 때문에 이를 닦으셔야 돼요. 어떻게 닦냐면 넣으시고 이렇게 마치 우리 구두 닦기 할 때처럼 닦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닦으시면서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플라그를 닦아내실 수가 있고요. 이 치실을 쓰면은 저는 피가 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얇은 실처럼 되어 있는 치실은 들어가면서 잇몸에 상처를 입혀갖고 피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약에 잇몸이 안 좋아서 피가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실이나 양치를 잘 하시면은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잘 쓰시면 피가 멈추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사이가 너무 타이트해갖고 잘 안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치실을 넣을 때 톱질하듯이 이렇게 쓸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쓸면서 내려가면은 치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모형을 갖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껴나오셨는데 일단 칫솔로 한번 좀 닦이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배우신 것처럼 이렇게 회전법으로 닦으셔도 좀 좋고,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닦으셔도 좀 좋아요. 앞니는 이렇게 닦아야 돼요. 앞니는 이렇게 칫솔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세워서 어느 정도는 사실 눈에 보이는 정도는 다 제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깨끗해 보이는 면 쪽도 이와 이 사이 부분 쪽은 지금 닦이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거든요. 이 사이 부분 쪽을 닦기 위해서 치실을 좀 사용을 합니다. 요걸 갖고 이제 치실을 사용을 하고 자리를 옮깁니다. 이쪽은 감아주고 이쪽은 풀러주고 또 옆칸으로 옮겨서 쓰시고, 그래서 30c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쓰시는 거예요. 넣을 때 잘 안 들어가면 톱질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넣었다 뺐다가 아니고 좌우로 하면서 구두 닦을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쪽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닦으시면서 넣었다가 닦으시면서 빼시면 되세요. 또 반대쪽으로 이쪽은 감아주고 풀어주고 이쪽은 감아주고 해서 다음 치아로 올라가서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쓸 때 치약을 묻혀서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치약을 묻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얇은 데다가 치약을 묻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치를 할 때 중간에 사용을 해요. 양치하실 때 아직 입안에 거품이 있거나 치약이 있을 때 그 상태에서 한번 좀 닦아주시는 게 좀 좋아요. 치실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뺐고 치간 칫솔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치간 칫솔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굵은 거, 얇은 거,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굉장히 다양한 치간 칫솔이 팔더라고요. 요거는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보내는 가장 무난한 건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거를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잇몸이 넓으면은 작은 걸 넣어봤자 이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헛돌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큰 거, 꽉 찬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면서 닦을 수 있는 게 좀 좋다. 너무 그렇다고 커갖고서는 정말 상처를 입히거나 안 들어가는 거 억지로 쑤셔 넣는 그런 정도 말고요.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말 그대로 솔로 좀 닦는다는 기분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에서 좀 닦아주시면 또 좋고요.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닦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넣다 뺐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넣고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힘을 가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힘을 좀 가해서, 그러면 이 옆면들이 훨씬 더 좀 잘 닦이겠죠. 그런 걸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치간 칫솔로 전체 부분을 좀 닦았고요. 여러분들이 이를 닦는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청소할 때처럼 구석구석 청소하시잖아요. 치아의 구석구석을 닦아줘야 되는데, 칫솔만 갖고는 사이사이 부분 쪽은 닦을 수가 없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사이사이 부분은 잇몸병 예방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그때 치실이나 치간 칫솔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꼭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구강 건강 관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치아 사이사이 부분을 닦는 치간 칫솔과 치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 궁금할 만한 것들 많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